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그 중단원 마무리 문제, 고난도 문제 전까지, 즉 페이지 131부터 134까지는 집에서 숙제로 해봐.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방금 풀었던 수준하고 엇비슷해. 그래서 오늘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꼭 한 번씩 풀어봐 얘들아. 고난도 문제까지는 지금은 안 해도 돼. 근데 내년에 꼭 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까지 해야 돼. 어려운 문제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넥스트 페이지 138페이지 지구 시스템으로 가자. 다행히 이번 챕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 어렵지가 않냐면 이미 니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생각해봐. 불과 얼마 전에 1학기 때 그 3단원이냐? 2단원이냐? 뒷권 나오는 게 2단원이지. 그치? 2단원이지. 2단원. 2단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래. 대륙권, 성취권, 중간권, 열권 나오는 거. 그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에 1학년 1학기 때, 예전에, 2년 전에. 그때 내핵, 외핵, 뭐 멘틀, 지각,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작년에 2학년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은 나지? 그런 내용들 나오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 그대로 조금 더 거의 한 80, 90%는 비슷한 내용이야. 그래서 지구 시스템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느냐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제 뭐 은하계 이렇게까지 멀리까지는 말고 간단히 태양계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고 태양이 직접 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한 99%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태양의 중력이 제일 크지.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이 공전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 자, 지구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기권, 공기, 그 다음에 지권, 땅덩어리, 그 다음에 수권, 물이지, 그 다음에 생물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권. 자,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권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랭킹 1순위가 태양이고, 그 다음에 달.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지만 밀물썰물에 영향을 주지. 그럼 사실 얘네 둘 말고는 뭐 끼켜봐야 외계에서 날라오는 운석, 이제 운석도 큰 거 날라오면 얘기가 다르지. 지구가 막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그만 운석들이 날라오면 대부분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지고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불러? 별똥별이라고 부르지. 흔히 운석, 뭐 그 정도. 뭐 냉정히 말해서 현재 우리 지구 시스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저기 뭐 막 천왕성, 해왕성 이런 애들이 사실상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야. 뭐 굳이 하나만 좀 더 붙이면 목성이, 얘들아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소행성 때 있는 건 알지 여러분들도. 그치? 뭐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목성이 그 짜잘부리하는 쬐끄만 소행성들을 우하고 달고 다니면서, 왜?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제일 큰 천체가 목성이니까 그 소행성들을 우하고 달고 다닌다. 뭐 그 정도만 참고해서 외권에서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직권, 수권, 공기, 기권, 그리고 생물권. 여기까지는 이제 지구 내부의 얘기들이고, 그리고 외권. 외권은 뭐 주된 게 대부분 태양, 그리고 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기권을 보자. 지구를 기준으로 대략 상공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불러. 지구 반지름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반지름이 6400km야. 이 정도는 알았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면 1000km라면 대충 한 이거 6분의 1이니까 한 눈어림으로 봤을 때 실측에서 그리면 대충 한 이 정도쯤 되겠다. 요게 1000km라는 거지. 근데
이게 대기권인데 그 밑에 나오지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거는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들 기억을 할 거야. 근데 사실상 대륙권, 성층권에 뭐 거의 대기의 90몇 프로가 다 몰려 있고 사실 중간권쯤으로 가면 공기가 매우 희박해.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에 열권 같은 애들은 여기도 대기가 조금 있네? 있긴 있네? 뭐 이런 느낌이지 뭐 열권에 대기가 많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보통 중간권 넘어부터 실질적으로 열권쯤 가면 말이 대기권이지 그냥 거의 우주랑 동급이라고 봐. 일반적으로는 그냥 공기가 별로 없어. 있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지 공기가 많이 있진 않아.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 성층권에 거의 다 몰려 있어. 당연히 대륙권에 대부분의 공기들이 있고. 왜냐하면 지구 중력 때문에. 야, 지구가 있으면 지구 중심 쪽에 가까울수록 지구의 중력이 셀 거 아니냐. 지구의 중력이 세니까 근처에는 공기가 많이 몰려 있고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진단 말이야. 내가 아까 그 얘기했어. 야, 1층에서 나의 중력과 10층에서 나의 중력과 롯데타워에서의 나의 중력은 별반 차이 없다. 내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잖아. 근데 이거는 야, 롯데타워라고 해봐야 저거 몇백 미터 되지도 않아. 1000미터도 안 돼. 간단히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000m, 2000m 이 정도가 아니고 몇백 킬로미터로 간단 말이야. 한마디로 여기 열번 끄트머리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표면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000km가 차이 나는 거잖아. 이러면 눈에 띄게 중력이 줄어들지. 이러면. 뭐 몇백 미터, 몇천 미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몇천 미터를 한 5천 미터라고 해봐야 5km 밖에 더 되냐. 5km 여기다 스케일을 그려봤자 1000km에 20분의 1인데 여기다 그려봤자 한 이 정도나 표시가 되냐? 5km라고 해봐요.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고 이게 100km, 200km 심지어는 막 1000km 이러면 이제 중력이 확연히 줄어들지.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지표면에 있을 때와 롯데타워 꼭대기에 있을 때로 따지면 롯데타워 꼭대기가 중력이 좀 줄긴 줄어. 근데 그 주는 비율이 뭐 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시할 수준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대기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중력의 영향으로 대기의 약 99%가 높이 30km. 높이 30km면 성층권쯤이지. 그 밑에 그림 봐봐, 얘들아. 앞에는 됐고, 기권 거기 한 번만 간단히 박스 한 번만 읽어봐. 138페이지 중간쯤. 기권 거기 한 번만 읽어봐. 읽고 나면 다시 설명할게. 자, 이거 보면 니네 배운 지 말 그대로 얼마 안 돼가지고 못해도 한 7, 80% 이상은 다 기억이 날 거야. 그치?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우리가 대기권을 크게 4단계로 나눠. 자, 4단계로 나눈 근거는 뭐냐? 온도 변화를 근거로 4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표면, 지구도 그냥 하나의 작은 난로, 지표면 평균 온도가, 대기권 평균 온도가 일반적으로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약 한 20도 정도라고 표현을 해. 이게 지구 평균 온도야. 20도 정도 돼야 평균 내보면. 그러면은 지구는 20도짜리 작은 난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난로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저 멀리에 보면 태양이 있단 말이야. 그럼 태양은 큰 난로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얘가 겁나 큰 난로는 맞지만 사실 지구로부터 너무 멀다 보니까 얘의 영향력이 거리에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그만큼 영향력이 약할 테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영향력이 세겠지만 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아무래도 태양의 영향보다는 지구의 영향력이 조금 더 세. 절대 온도로 따지면 태양이 월등히 높은 건 맞지. 태양은 평균 온도가, 표면 온도가 6000도씨고 내부 온도가 1100만 켈빈까지 올라가니까
절대 온도로 따지면 태양이 월등히 세지만 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대기권 근처에서는 이 특히 낮은 부분 여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지구의 영향력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존층이 형층권에 있잖아.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세로축이 온도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가로축이 거리라고 했을 때. 거리는 지표면으로부터 거리라고 따져보자. 그러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얘가 한 20도씩 된단 말이야. 지표면 온도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면 온도가 낮아져.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온도가 높아져. 왜?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경계면이 존재한단 말이야.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는 전제에. 그래서 오존층이 없으면 아마 대기권이 이렇게 딱 두 개로 분류가 될 거야. 그래서 대기권, 뭐 열권, 아마 이렇게 구분됐을 수도 있어. 오존층이 없었다면. 근데 오존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구분이 조금 달라져. 왜 그러느냐? 오존이라는 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분자 구조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소위 말하는 태양이 파동학적으로 접근하면 태양에서 보내는 파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도 있고 그 다음에 X선도 있고 감마선이 참고로 방사능이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마이크로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파동이 와. 근데 태양의 표면 온도의 특성상 태양은 가시광선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한마디로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가 총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태양에서 쉽게 말하면 방사능도 나오긴 나와. 근데 태양이 보내는 에너지 대비해서는 방사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작은 편이야. 그러면 주된 가장 양이 많은 거는 가시광선 영역이야.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이 오존이라는 애가 이거 좀 크게 그린 거야. 실제로 뭐 1000km는 오는데 너무 스케일이 작으니까 내가 크게 그린 거야. 그럼 여기쯤에 오존층이 있어. 그럼 이 오존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외선을 흡수해. 한마디로 이 O3라는 이 분자가 O3라는 분자가 오존이 O3야 분자식으로 해. 이 O3라는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 세로로 그려볼게. 여기가 지표면이야. 그러면 오존층이 여기쯤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적외선하고 가시광선은 오존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어떻게 돼? 통과해서 온다고. 이게 열에너지야. 이게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야. 근데 그 중에 자외선도 껴있는데 자외선의 대다수를 이 오존에서 흡수해버려. 그러면 지표면으로는 자외선이 안 오냐? 그렇진 않아. 오긴 와. 근데 대다수가 여기서 흡수돼버려. 뭐 몇 프로냐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일은 아니고 이건 나중에 지구과학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지구과학 배울 때 그거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돼.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 안 되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생명체가 지표면에 살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오존층이 갑자기 싹 사라진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자외선을 다이렉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외부 활동이 안 돼. 흔히 말하는 우주복 입고 다녀야 돼. 진짜로. 왜 그러냐? 안 그러면 바로 막 피부암 걸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외선 금방 뗐다고 바로 오늘 딱 죽는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은 어쨌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얘네들이 여기서 대부분 흡수를 해. 그러면 이게 단순히 빛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에너지로 접근을 해야 돼. 그럼 한마디로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존층은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그치?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지구 작은 날로 여기 태양 큰 날로. 근데 요 사이에 지구와 태양 요 사이에 여기쯤에 한마디로 조그만 핫팩 같은 게 하나 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구 난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만 핫팩 하나 정도 껴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 오존층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그림으로 하면 세로축이 높이야.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지.
높이고 가로축의 온도라고 따져보자. 그러면 이 자리가 높이가 0인 자리야. 그럼 여기가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면 한 20도씨 정도 된단 말이야. 20도씨? 제가 어떻게 그렸냐? 이쪽에다 그렸네. 한 20도씨야. 섭씨 온도 기준으로. 이게 지표면의 현재 온도야.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오존층은 예를 들면 여기쯤에 있어. 이게 오존층이야. 이 오존층에 있는 높이가 대략 지표면으로부터 한 20km에서 30km 사이가 오존층이야. 그럼 이 동네는 살짝 따뜻한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다가 지표면으로부터는 멀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오존에 가까워져. 그럼 얘의 영향력이 있지. 여기 쬐끄만 핫팩 하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어느 순간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지. 왜냐? 여기서 이제 또 멀어지면 얘의 영향력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오존으로부터도 멀어지잖아. 그럼 다시 또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지구에서도 멀어지고 오존으로부터 또 멀어지니까.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 한마디로 지상으로부터 이제 몇백 킬로 정도 올라가잖아. 응? 그러면은 저 한 100킬로 정도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태양에 가까워져. 대기는 희박하고. 그러니까 온도가 태양의 영향력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열권이지 여기가. 태양의 영향력 때문에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오존이 낑겨 있으면 그래서 오존 전후로 해서 살짝 뜨거워지는 타이밍이 한 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 또 한 번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 마지막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을 구분하는 거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구분하는 기준이 온도 변화야. 그래서 오존이 여기쯤에 있다. 뭐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각 권역에 대해서 좀 이제 특징들을 좀 알아봅시다. 대륙권은 이름이 대륙권이잖아, 얘들아. 대륙권이니까. 아니, 글씨가 안 되지. 대륙권이니까 말 그대로 대류가 생긴다는 거지. 대류가 뭐냐? 공기의 순환이잖아. 그럼 대류가 생기면 가장 큰 특징이 바람이 불어.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잖아, 얘들아. 그 기본이 대류야, 대류. 지구 대순환.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지구과학 가면 지구 대순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돼.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요 정도 수준까지만 나와. 뒤에 대기권에서 지구 대순환할 때 한 번 더 나오긴 해. 한 번 더 나와. 다 쓰러졌다, 다 쓰러졌다. 얘들아, 졸리냐? 왜 졸리냐? 야, 르세라핌이 데뷔를 했는데 잠이 오냐? 아, 그래요? 아, 좀 누구냐? 또 찐팬이 아니네. 그래, 떠나라, 떠나. 야, 그 노래도 못하는 애들 자꾸 있으면 뭐하냐, 그치? 어디까지 됐지?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 근데 대륙권은 대류가 생겨. 그리고 공기가 제일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 수증기가 존재해. 수증기가 존재하면 뭐가 냐면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뭐가 생겨? 구름이 생성될 조건이 되는 거지. 구름이 생성되면 뭐냐? 기상현상이 생기지. 기상현상이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는 눈 오고 비 오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 공기가 제일 많고 대류가 생겨. 얘들아, 대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 그 대류가 뭐냐면, 자, 지표면에 공기가 있어. 공기가 뜨거워지면, 자,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있다고 해서 공기야. 공기 덩어리야. 이거 이제 2단원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지만,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 부피가 팽창을 해. 뜨거워지면 분자간 간격이 벌어지니까 이거 화학에서도 나오는 거지. 뜨거워지면 부피가 팽창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밀도의 정의가, 이것도 꼭 알아도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애들도 많아. 밀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것도 알아도, 그러면 얘가 질량은 그대로야. 근데 부피만 커진단 말이야. 그럼 얘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 밀도가 줄어들어. 밀도가 줄어드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떠올라. 왜 떠오르냐? 중력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중력이 없다면 대류라는 일 자체가 생기질 않아. 왜 그러냐면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거움, 가벼움의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대류의 근본적인 원인이 밀도차야. 근데 이 밀도차 속에는 사실은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류라는 개념이, 쉽게 말하면 중력이 있다는 개념이 뭐냐? 무겁다, 가볍다의 개념이 생기는 거야. 중력이 없으면 무겁다, 가볍다의 개념은 없어. 질량만 존재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류라는 현상 속에는 지구 중력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떠오르지. 그럼 상대적으로 차가운 애들은 밀도가 크니까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순환을 우리는 대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류가 만들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뜨거운 애가 밑에 있어야 돼. 뜨거운 애가 밑에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제 우리 에어컨 틀어놨잖아. 찬바람은 밀도가 커. 그래서 에어컨 천장에 달아놨지. 그럼 저기서 찬바람이 나왔어. 그럼 제가 기존에 여기 있는 공기들보다 제가 밀도가 커. 그래서 내려와. 그럼 당연히 여기 자리 잡고 있던 애들은 뜨뜻해지니까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에어컨은 천장에 설치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에어컨 따로 설치하고 바닥에다 히터 따로 설치하려면 돈이 이중으로 들으니까 요즘 어떻게 냉난방 겸용기 저런 거, 얘 겨울에 우리 히터로 쓰잖아. 얘네 학교에도 천장에 뭐 달려있지? 그래 안 그래? 학교 교실에. 그치? 다 천장에 달려있잖아. 그게 여름엔 에어컨 역할하고 겨울엔 히터 역할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겨울에 히터를 틀어. 이제 겨울이야. 똑같은 우리 교실에 저기서 히터 틀잖아. 그럼 저기다 나오는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란 말이야. 뜨거운 바람은 밀도가 어때? 밀도가 작아. 그래서 히터를 천장에 설치하잖아. 그럼 원래는 냉정히 말하면 순환이 잘 안 돼. 잘못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히터는 무조건 바닥에다 설치해야 돼. 근데 여기다 설치하고 여기다 설치하면 이중으로 돈 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여름과 겨울 중에 뭐가 더 빡세냐? 여름이 빡세지. 그래서 에어컨 쪽에다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저기다 설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실에 겨울에 되게 추워. 근데 히터 틀었어. 근데 발 시렵고 무릎 시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무릎 담요하는 애들 있잖아. 추워가지고 무릎 시렵고 이러니까. 그게 이래서 그런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발 시려울 수가 있어. 오늘이 막 되게 춥다고 가정을 해보면. 근데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럼 이 동네는 공기가 따뜻해. 분명히 히터 틀었거든. 분명히 히터 틀었는데 발 시려운 날이 있다고. 그게 이래서 이런 거야. 아래에 찬 공기가 깔려있어. 그럼 찬 공기가 깔려있으면 얘는 안 올라와. 그러니까 천장에다 히터를 설치하고 한겨울에는 냉정히 말하면 대류가 잘 안 되는 상황이야. 에너지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상황이야. 근데 두 개를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 한쪽에다 몰빵을 해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을 뿐이야. 그래서 원래는 에어컨은 천장에 설치하고 히터는 바닥에 설치해야 정상적으로 우리 교실이 골고루 뜨거워지는 거야.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자, 정리해보면 밑에가 보다시피 뜨겁지. 그래서 얘가 떠오를 수가 있는 거야. 뜨거운 애가 밑에 있어야 대류가 생겨. 이건 이따가 바다 갈 때도 똑같아. 바다 막 그 수온약층, 뭐 혼합층 이거 할 때도 비슷한 원리고 참고해서 알아서. 뜨거운 애가 밑에 있으면 떠오를 수 있어. 대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류권의 특징이야. 근데 성층권으로 이제 가보자. 성층권은 차가운 애가 밑에 있어. 밀도 큰 애가 밑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서 성층권은 대류가 안 생겨. 대류가 안 생긴다?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층권은 대기가 되게 안정적이야. 막 강한 바람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국제선 항로로 쓰인다 이런 표현이 나와. 성층권에서는. 여긴 없구나. 니네 이담은 옛날에 배울 때 국제선 항로로 쓰인다. 근데 왜 국제선만 항로로 쓰이냐면 얘들아 지표면에서 선천국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올라가는 것도 다 돈이잖아. 왜? 연료를 소모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간다고 쳐. 근데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가 거리가 예를 들면 이만큼이야. 근데 여기 성천국까지 올라가다 내려오려면 이 돈이 더 들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근데 서울에서 미국까지 갈 거야. 그럼 미국까지 거리가 이 정도야. 그러면 요만큼 갔다가 해도, 왜냐면 여기로 올라가는 순간,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순간 제일 좋은 게 뭐냐? 공기 저항이 적어. 바람이 안 불고 난기류 이런 거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국제선 항로로 쓰인다. 국제선은 내가 이게 올라간 만큼 보람이 있는 거지. 이거 이만큼 가려고 여기까지 갔다 오면 돈 더 들지. 에너지 낭비지.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성층권은 대류가 없어. 바람이 안 불어.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없어. 그리고 가장 핵심, 온도가 상승하는 영역, 오존을 기준으로. 그 오존을 기준으로 온도가 상승해 죽을 때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올라가다 이제 어느 순간 떨어지지. 그럼 이제 여기가 뭐냐? 이제 중간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그럼 중간권의 또 특징이 뭐냐? 뜨거운 애가 밑에 있어. 그러니까 얘는 또 대류가 생겨. 바람이 분다는 얘기야. 바람이 불어. 근데 이 동네는 공기 자체도 희박하고 심지어 수증기가 매우 희박해. 수증기만 희박한 건 아니야. 모든 공기가 다 희박해. 근데 수증기도 특히 없어. 그럼 수증기가 없으면 구름이 안 생겨. 그래서 이 동네는 바람은 부는데 구름은 안 만들어져. 즉 기상현상이 없다는 거야. 눈 오고 비 오는 게 없다는 거야. 뭐 구름이 있어야 뭘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말 그지 여기 10권은 말이 대기권이지. 그냥 반우주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상 거의 희박해. 뭐 한마디로 이 동네 가면은 극단적으로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장비 없이, 보호 장비 없이 그거 숨 쉴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 가면 거의 그냥 숨 막혀 죽어. 산소가 없어. 산소만 없는 게 아니고 모든 대기가 매우 희박해. 근데 있긴 있어. 어디까지? 야, 그래도 대충 한 1000km까지 있긴 있네.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돼. 뭐 골고루 대기들이 퍼지는, 거의 여기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99%가 몰빵돼 있는 거야, 거의.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의 특징, 특히 대류와 관련해서 온도가 밑에가 뜨겁냐, 위에가 뜨겁냐. 밑에가 뜨거워야 대류가 생기고, 밑에가 차가우면 아예 흐름 자체가 없어. 그냥 자리 잡고 끝나는 거야. 왜? 무거운 애가 밑에 자리 잡고 있으면 끝난 거지 뭐. 올라올 길이 없으니까. 바람이 안 분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기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권이 뭐냐면은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지구를 보호해준다. 오른쪽에 139페이지 봐봐, 얘들아. 응? 우리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여름도 무지하게 덥고, 심지어 오늘이 9월 7일인데 원래 9월 7일이면은 가을이잖아. 이때쯤 되면은 저기 뭐냐, 지금 저기 서현이 옷 입은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옷 복장이 저래야 되는데 지금 나도 그렇고 반팔 입는 사람 많잖아. 지금 저 복장으로 서현이 저 복장으로 그대로 나가면 지금이야 저녁 때 되는지 한낮에는 더워. 그러니까 아마 밖에 만약에 제가 돌아다니는 데 있으면 옷은 들고 갔지만 밖에서는 아마 벗었을 거야. 실내니까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저렇게 입고 있지. 그치? 근데 원래 9월달이면 가을이잖아, 얘들아. 근데 올여름은 참 내가 기억하기 최근 한 10년 동안에 올해가 제일 더웠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심지어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거의 30도 된단 말이야. 30도면 한여름인데 원래 요맘때쯤 되면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지. 가을이면 선선하니까 우리 뭐 자켓이나 가디건 같은 거 원래 하나 입을 날씨인데 올여름은 그렇게 좀 더웠지. 그 온실효과라는 개념이 요즘처럼 이렇게 덥다 보니 우리한테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온실효과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지구온난화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원래는 온실효과는 지구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거라서 최초 지구가 처음에 마그마의 바다 시절 이후로 지구가 생겨났을 때 지구에 대기가 없었다면 어차피 우리 인간이나 또는 기타 생물체 어차피 너무 더워가지고 살지도 못해. 그게 뭐냐면 수성이나 달처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더울 땐 겁나 덥고 추울 땐 겁나 춥고.
근데 사실은 대기의 온실효과나 이런 게 지구 표면의 온도를 지금의 20도로 적정하게 유지된 건데, 이제 문제는 인간의 이익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살기가 좋아. 근데 지금 이 순간의 온도에 최적화된 게 인간들이야. 근데 여기서 온도가 몇 도만 더 뜨거워져도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 인간 기준으로 살기 싫어. 아, 살기 겁나 불편해.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는 온실효과라는 이미지가 원래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원초적인 지구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온실효과는 꼭 필요했던 거였어. 기본적으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오존층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대기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건 아까 되겠지만 달이나 수성 이런 거에 비해서 밤낮에 온도차가 최대한 이제 온도차가 크지 않게 하다 보니 달만 가도 얘들아,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로 따지면 달이나 지구나 어차피 거기잖아. 근데 달에 가면 낮에 더울 때는 막 한 200몇십 도까지 올라가고 밤에 추울 때는 막 마이너스 한 100몇십 도까지 떨어지고 막 이렇단 말이지. 한마디로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가워졌다가. 근데 지구는 대기도 있고, 사실은 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닷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해.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만 변하도록 해주는 거. 근데 대기도 그런 역할을 한다. 대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편차가 적다. 편차가 너무 높으면 야 낮에 한 100도씩 올라가면 우리 밖에 돌아다닐 수가 있겠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기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 직권하고 수권이야. 내가 또 설명을 좀 이따 할 테니 여러분들 먼저 한번 또 읽어봐. 다행히 이번 챕터는 지난번에 배운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해서 얼마나 쉽냐. 내용 쉽잖아. 너무 쉬워서 피곤해져서 그런가? 자, 직권, 그 밑에 수권까지 한 번씩만 읽어봐, 얘들아. 자, 보시다시피 읽어보면 다행히 술술술 읽혀. 막말로 거의 한 90% 이상 그냥 다 아는 얘기잖아. 그치? 우선 직권은 우리 앞에 심지어 규산형 광물 할 때도 한번 또 나왔잖아. 내 뇌핵은 철, 니켈 등의 금속 성분이 대다수야. 왜?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지구 중력 때문에 무거운 애들은 안쪽으로 가라앉은 거야. 그게 내핵, 외핵이야. 근데 외핵은 액체 상태야. 근데 내핵은 지구 중심부니까 쉽게 말하면 겁나게 짜부가 돼 있어서 이게 액체 상태로 그 정도 압력이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고 고체로 뭉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내핵은 고체. 성분은 비슷해. 참고로 내핵과 외핵은 성분은 비슷해. 근데 다만 내핵은 고체, 외핵은 액체,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멘틀로 이루어져 있고, 멘틀이 지구 전체에서 제일 양이 많지. 그래서 딱 계란 생각하면 돼. 얘들아, 삶은 계란 정도 생각하면 돼. 삶은 계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노른자라고 부르는 게 내핵, 외핵 합쳐서, 그 다음에 흰자 부분이 멘틀이야. 제일 양이 많지. 그리고 멘틀의 주된 성분은 산소, 규소고, 상대적으로 철, 니켈보다 가벼운 애들이 떠올라서 멘틀을 만드는 거고, 마지막에 아까 말한 삶은 계란 기준으로 껍데기 있지, 계란 껍질. 그게 지각, 지표면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돼. 지각.
그래서 지구반지름이 아까 얘들아 6,400km라 그랬잖아. 지각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쉽게 말하면 땅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 땅덩어리를 보면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대륙 지각이 좀 두툼해.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대륙 지각이 이렇게 위아래 대칭형으로 생겼어.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육지야. 그래서 이게 대략 30km 내외. 뭐 몇 킬로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확히 몇 킬로에 이건 아니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다르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30에서 35km. 뭐 여기 우리 책에는 35라고 나와 있는데 무조건 35가 이그젝트한 숫자냐 그런 뜻은 아니야. 뭐 넉넉 잡고 30에서 40km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럼 해양 지각은 여기 얼마냐면 요게 평균 두께가 한 5km.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바다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지표면 껍데기. 근데 생각을 해봐라. 이게 두툼한 건데 지구반지름 6,400km인데 그 중에 30km가 껍데기야. 그럼 어떻게 돼? 대충 한 200분의 1밖에 안 되지. 매우 얇은 거지.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 우리가 밟고서 있는 대부분 암석이지. 그래서 지각 멘트를 뭐 왜 내용이 쉬우니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 요거는 좀 알아도. 요 해양 지각은 주된 재질이 현무암 재질이야. 그래서 얘들아 바다에서 뭐가 만들어지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나왔잖아. 한마디로 마그마가 나왔잖아. 바다에서 금방 식을 거 아니냐. 그래서 현무암 재질이고 땅 지표면에서는 아무래도 바다보다는 바로 물 만나니까 얘는. 그래서 얘는 화강암 재질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니네 1학년 때 옛날에 암석 배울 때 보면 얘가 조립질이야. 얘는 세립질이야. 그럼 조립질, 세립질이 뭐냐면 이게 알갱이가 큰 놈들. 이거는 알갱이가 작은 애들. 알갱이가 크니까 얘는 듬성듬성 빈칸이 많아. 비유를 하자면 여기 통에다가 내가 콩을 집어넣어 꽉. 그러면 콩과 콩 사이에 빈 공간이 다 공기로 채워질 거 아니냐. 근데 이 똑같은 콩에다가 이번엔 쌀로 싹 채워. 그러면은 콩으로 채웠을 때보다는 쌀로 채웠을 때가 아무래도 빈 공간이 작겠지. 그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서 얘가 밀도가 커. 현무암 재질이 그래서 밀도가 크고 화강암 재질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 그래서 오른쪽 표에 봐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비교하면 화강암질, 현무암질 이건 좀 알아도. 해양지각이 현무암.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니네 제주도 생각하면 돼. 제주도 하면 현무암이잖아. 돌 한 방. 근데 제주도가 뭐야? 바다에서 생긴 화산으로 인해 만들어진 섬이잖아. 뭐 울릉도, 독도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현무암이 많아. 현무암이 많다는 거는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현무암 밀도가 커네? 왜냐하면 암석도 요 속에 물하고 공기들이 스며들어 있어. 근데 그 물하고 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무암은 아까 말했지 알갱이가 작고 얘가 상대적으로 알갱이가 크니까 그만큼 얘가 빈틈이 많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밀도가 조금 작아. 자, 그럼 뭐 직권의 역할 뭐 그런 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이제 바다로 가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자. 숙권. 혼합층이 있어. 혼합층은 뭐야? 바람 불어가지고 섞이는 거야. 바람 불어서. 그래서 얘들아 바람이 많이 부는 데가 혼합층이 발달해 있어. 혼합층이 발달해 있어가 뭔 소리냐? 혼합층이 두껍다는 얘기야. 이거는 얘들아 오른쪽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저기 그림 세 종류가 나와 있지.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참고로 저위도는 적도지방, 중위도는 우리나라 근처, 우리나라. 그 다음에 고위도는 북극남도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다시피 제일 왼쪽에 보면 고위도, 북극남독은 그냥 물이 다 차가워. 혼합층이고 수온약층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차가워. 표면도 차갑고 속에도 차갑고 그래. 근데 이제 15도 찍어봐. 저게 중위도야. 그 15도 딱 찍어봐. 그게 중위도야. 중위도가 그래서 위아래로 두껍잖아. 여기 보면 여기가 주춤하잖아. 이게 중위도. 그럼 저위도는 따뜻한 동네잖아. 따뜻한 동네니까 요거 두께는 낮아. 근데 온도가 높지. 그럼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까지가 수온약층인 거야. 뭐 그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서
혼합층을 만드는 가장 핵심은 바람이야. 그래서 얘들아 적도지방은 의외로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불어 생각보다. 중위도 지방이 바람 제일 많이 불어. 대략 위도로 따지면 대략 30도에서 60도 사이. 우리나라 몇 도쯤에 있어? 우리 38선이라고 부르잖아. 우리나라는 위도 38도가 한가운데에 지나가잖아. 대충 한 40도쯤에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혼합층의 특징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이 섞여서 온도가 엇비슷해. 원래는 깊이 들어가면은 점점 추워져야, 물이 차가워져야 돼.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차가운 애가 밀도가 커. 그러니까 밑에 있어. 근데 혼합층은 바람 때문에 계속 섞여가지고 대략 한 바닷물부터 한 200m 정도. 깊이 대략 한 200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중위도 지방은 최대한 저 그림에서 보면 한 500m까지를 혼합층이라고 불러. 적도 지방은 대충 한 200m 정도고. 극지방은 혼합층이 없어 아예. 그냥 다 차가워. 그냥 다 심해층만 있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온도가 쭉 떨어지는 구간이야. 그래서 수온약층은 얘들아 대류가 없어. 왜? 차가운 애가 밑에 있으니까. 차가운 애 밑에 있으면 무조건 대류가 없는 거야. 온도가 쭉 떨어지는 구간. 마지막에 심해층은 그냥 다 차가워. 그러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얘네들 중에 밀도가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심해층이지. 그러니까 제일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그게 쌍박혀 있는 거야. 심해층은 섞일 일이 없어. 그래서 밀도가 큰 애가 밑에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나중에 시험이 나오면 중위도가 왜 혼합층이 주춤하냐, 주춤하다 혼합층이 주춤하다는 얘기는 잘 섞였다는 얘기야. 그럼 왜 잘 섞이냐? 바람이야. 그래서 적도지방보다 중위도가 바람 많이 불어. 니네가 알고 있는 파도 치고 이런 게 다 바람이야. 파도가 바람 때문에 치는 거야. 바람 때문에 파도 심하게 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생물권하고 외권은 됐어.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면 끝나. 자, 생물권하고 외권은 그 정도고 이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다 했어. 이제 뒷부분은 쉬워. 10분만 쉬었다가 할게.